자, 실무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29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보시니까 일단 bridge야. 무슨 뜻이야? 다리지. 근데 얘가 동사일 때의 뜻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뭐 하는 거야?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결시키다, 연결하다 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워져 있는 그 틈을 갖다가 채운다 이런 느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무언가를 채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패턴인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오형식에서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5개인데요. 뭐가 있냐면 make, believe, 그리고 consider. 그러니까 구문 인사이드 아웃을 듣고 있는 친구들, 다 들은 친구들은 너무 지겨운 얘기긴 할 거예요. 됐습니까? find, think 이 5개가 나온 상태야. 그러면 그러니까 목적어의 형태가 원래 투부정사일 수도 있고 대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형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있어? 목적격 보어라는 성분이 있고요. 보통 얘는 형용사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문장 중간에서 이렇게 기다란 형태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요 기다란 형태는 어디로 보내주면 좋을까? 문장 맨 뒤로 보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자리가 투부정사나 대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가 되는데, 또 요 형태는 가만히 비어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넣냐면 it라는 가목적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짜 목적어. 그러면 뒤에서 원래 중간에 있다가 뒤로 이동한 투부정사 내지 대절은 요것은 우리가 진짜 목적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진짜 목적어. 그래서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이 5가지의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의 형태를 투부정사나 대절로 쓸 수가 절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it를 쓴 상태에 있어 진짜 목적어를 뒤에 이렇게 보낸 형태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오형식이야. 아, 그럼 뒤에 있는 it는 가목적어, 그리고 형용사가 목적격 보어, 그 뒤에 투부정사 내지 대절이 요게 진짜 목적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석을 쓰실 때 기본적으로 make는 만들다니까 만들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it는 그것이니까 그것을 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한 상태로 그것을 만들다가 되고요. 그것이 뭔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투동사랑 대절이 나오겠지. 그러면 투부정사 혹은 대절 하는 것을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목적어라고 해서 해석을 건너뛰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해석을 누르고 가는 게 편할 것이다. 아시겠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translation 번역이라는 뜻이고요. 가볍게 쓰고 지나가자고. 되십니까? 요걸 통해서 문장 하나 보고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선생님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강사 시작한 이래 최초로 독감이 너무 세게 걸려가지고 열이 39.4도인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침에 막 땀이 너무 나. 그래서 새벽에 막 추워 죽겠어. 새벽에 그래서 그 브라운 체온계를 갖다가 딱 재보니까 39.4야. 공포감이 몰려오더라고. 너무 와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딱 한 이틀 쉬었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목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그치? 보시면 컨텍스트는 맥락, 문맥일 것이고요. 맥락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하는데 사용될 수 있냐면 partially, 부분적으로 bridge 하는데, 이러한 갭을 bridge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연결시키는 거. 갭을 갖다가 연결시키니까 갭을 채우는 거겠죠. 부분적으로 이 갭을 채우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에서냐면 예시 같은데 Jewish in Twitter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데서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컴마를 찍고서 얘가 뭐냐면 이란 말로 써주죠. 너치는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작품의 네덜란드 번역본이야. 누가 쓴 작품이냐면 노르웨이 사람인데 노르웨이 작가 샤스티 울드가 쓴 네덜란드 번역본이 이 주이스트 인 트위미터라는 곳에서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전면구가 어디부터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묶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 문맥이라는 것이, 맥락이라는 것이 만든데요. 이틀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와요. 이게 뭐다? 가목적어구나. 그것을 분명한 상태로 만듭니다. 누구한테? To the reader. 독자한테. 뭐의 독자냐면 그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번역본을 읽는 독자에게 분명하게 만듭니다. 뭘 분명한 상태로 만드냐면 지금 뒤에 있는 대절이 진 목적어가 되겠다. 캐릭터
인물인데 올레 군나르 솔샤르가 되겠죠.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솔샤르가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선수 아니었습니까? 감독도 했었고요. 아무튼 요 사람이 is a football player, 축구 선수 라는 것을 분명한 상태로 만든다. 누구한테? 번역본을 읽는 독자에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인데 입에 침이 정말 마르도록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어법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보기를 하나씩 보시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 이게 뭘 묻는 건지를 예측하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포함된 문장은 반드시 구조 분석하거나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특히나 수능어법은 그래. 그러니까 문법을 아냐 모르냐 이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장 내에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너네가 알 수 있니? 그 위에 문법적인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니를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문법 개념을 적용시켜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디 형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문장을 보니 이런 거예요. Translator, 번역가는 leave, 남겨둘 수 있습니다. Foreign names, 외국어 이름을 변하지 않는 상태로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외국어 이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어로 쓰는데 창익이라는 한글 이름은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봐봐요. 보니까 1번 우리가 leave 동사를 쓸 때 여러분들 얘는 3형식으로도 쓰고요. 4형식으로도 쓰지만 가장 많은 게 5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사를 쓰고 뒤에 목적격 보호 형태로 형용사를 기본적으로 쓴다는 거 됐습니까? 근데 형용사에 포함이 되는 게 ing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사 ed, pp 형태일 수도 있으니까 형용사, pp, ing 다 가능한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명사를 형용사인 ing 하는 혹은 pp 된 상태로 두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leave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그 상태로 남겨두는 게 leave의 이미지니까 똑같은 단어로 쓰인다면 keep 정도가 될 것이고 keep이랑 leave는 뒤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형용사인 상태로 두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외국어 이름이 지가 변하는 거야 아니면 변해지는 거야? 사람이 바꾸냐 안 바꾸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는 거니까 ed 형태의 수동태 괜찮고요. pp 형태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리로서 역할로서 형용사 자리에 오면서 동시에 pp의 해석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 보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 번역가는 외국어 이름을 변하지 않은 상태로 변해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남겨둔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맞는 보기고요. 두 번째 identify인데 그러니까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얘가 일단은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가리시면 거의 끝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생각해 보자고 알겠죠? 가볼게요. 몇몇 사람은 느껴. 몇몇 사람은 느낍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조동사니까 중간에 대시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일 것이고 이것이 뭐일 수 있냐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무슨 뜻이야? 오형식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인 거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가목적어 어려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For the reader. 잠깐만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일단은 진목적어.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포 플러스 명사가 있다는 것은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를 예상을 하는데 to identify가 아니라 동사 identify 아니야? 이미 동사가 여기 존재를 하니까 또 나올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to identify로 고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 혹은 준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라고 하시면 이 자리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좀 가리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으면 그 다음엔 수일치나 태를 좀 따져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요 1단계에서 끝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요 문제치고는 조금 까다로워. 왜냐면 어휘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이지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좋은데요. 봐봐. 우리가 refer to라고 쓰면은 요게 하나의 동사야. 무엇을 나타내다 언급하다 이 뜻이 됩니다. 혹은 뭔가를 의미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요 명사를 나타내거나 뭐 가리키거나 의미하거나 뭐 이런 뜻이 돼요. 언급하거나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어떤 요 명사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명사를 이렇게 쓰고요. 관계사로 꾸며주고 싶으면 whom을 쓴 다음에 주어를 쓰고 refer to를 쓰면 되겠죠. 조금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을 갖다가 이끌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소위 말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to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빠져있는 것은 이미 지금 앞으로 가 있는 상태고 얘를 갖다가 선행사라고 부르지요. 맞니?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요 전치사를 갖다가 어디 앞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쓰면은 명사를 쓰고서 to whom을 쓰고서 주어 다음에 refer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썩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지금이 그래요. 봐봐. 보시면 여기 앞에 the person이라는 사람이 존재라고요. 그 다음에 to whom이 나와 있고 또 the name refers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라고 보셔야겠죠. 왜? refer to 자체가 하나의 동사인데 뒤에 있던 to가 앞에로 이동을 해가지고 명사 to whom 주어 refer 써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얘는 괜찮은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쌤, name 다음에 refer 쓰는 게 완전한 문장인가요? 그쵸, 이게 맞죠.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 동사가 확실하게 자동사야. 내가 아는 exist 같은 거에 납득이 돼요. 그런데 refers는 뭐지? refer to는 언급하다는 거 알겠어. 나타내다는 거 알겠어.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자동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이거는 refer to 자체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refer to가 하나의 동사이고 이 to가 앞으로 이동해서 to whom 주어 refers한 형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니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을 아까 읽었던 문장인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clear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와 있다. 4번. 형용사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 자리가 부사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반대로 부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형용사 자리가 아닌가를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구조 분석한 듯이 컨텍스트가 주어고 얘가 동사 아니야. 그 다음 it가 가짜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얘 목적격 보어 아니야. 그러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아니라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니까 4번도 클리어가 문제는 없겠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봐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잠깐 지울게요. 짜자자자자자잔. 그러니까 5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러니까 물론 that가 여러 가지 쓰임이 있지만 자리를 보세요. with 다음에 that이 있어. 그러니까 명사 자리야.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문장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에 전명구를 끌고 오는 것으로 봐서 얘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대명사. 명사를 대신 받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명사의 문제가 나온다. 대명사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대신 받는 명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와중에 that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봐봐. that이랑 얘의 친구 those 단수와 복수의 차이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뒤에서 어떤 것의 형태의 수식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후치 수식 받을 수 있죠. 뒤에 위치한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원이랑 원스야. 원이랑 원스가 되겠습니다. 얘도 얘 것들 이런 뜻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의 수식어구의 수식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는 것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 이거 어려운 말로 전치와 후치 수식이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it랑 them이야. it랑 them도 단수와 복수의 차이죠. 요것은 수식이 돼야 하는데 수식이 불가합니다. 얘네들은 수식 자체가 불가한 친구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섹션을 다 하나씩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얘네들은 후치 수식하는. 그 다음에 전치 후치 가능. 원의 원스는 it이랑 them은 아예 수식 자체가 안 됨. 되시죠? 자, 그러면 얘가 받는 명사가 일단 단수야 복수야? 단수여야 하며 그 다음에 of a national hero니까 뒤에서 전명구의 수식을 받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받는 게 대명사가 단수명사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Still, 하지만 여전히
translation 번역이라는 게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감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few Dutch speaking children,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를 말하는 아이들 중 누구도 거의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야. 솔샤르 이름을 뭐와 연관시키지 않냐면 내셔널 히어로의 that과 연관시키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솔샤르라는 이름을 영웅의 이름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네임을 받는 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임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그대로 데이스로 받을 수가 있겠다.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이야. 어렵지 않죠? 대명사는 뭐 한다?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얘가 받는 명사가 무엇인지를 잘 섞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까지 알고 계셔야지 틀리지 않으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it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겠죠. 앞에 있는 단수 명사를 받는 것은 똑같지만 뒤에 수식어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 이 친구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1번인가? Let's go. 보시면 한 번이 나오네. 그냥 암기하자. 암기를 때려버리자. 그래서 It does not take long before 주어 동사야. 여기까지를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그냥 머지않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지않아. 주어가 동사할 거다 라고 해석하면 끝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This is why, that is why, it is why 똑같은데요.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does가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따라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의미를 가는 게 뭐냐면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인과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야. 뭐라고? 인과관계는 겁나게 중요하고요. 인과관계를 통해서 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therefore thus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인과관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This is why를 나오는 순간 해석이 좀 꼬여버리면서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이게 인과관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This is why, that is why가 나오면 이것은 인과에 따라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것이 주어가 동사한 이유이다. 이게 결과 아니야. 왜? 그게 앞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원인이 앞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인과를 나타내는 연결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rocking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일 것 같아? 형용사의 뜻이 있고 명사의 뜻이 있겠죠. 됐습니까? 흔들리는 rock이라는 동사가 뭔가를 흔들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이고 명사일 때는 흔들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하나 기억하신 상태에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어휘적인 포인트들만 알면 뒤에 있는 문장이 되게 쉽게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 뭐지 싶고요. 그 다음에 this is why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매끄럽게 한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가볼까요? 하지만 it does not take long before 머지않아서 도파민 뉴런스라는 것이 도파민 신경계가 start to 뭐 하기 시작하냐면 revise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model 운동 모델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 땡땡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따라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This is why 따라서 여기를 갖다가 하나의 연결사 형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쓸세크네스 배멀미라고 할게요. 배멀미라는 게 종종 temporary 일시적입니다.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배멀미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금방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After a few horrible hours 몇 시간 정도 좀 끔찍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파민 뉴런이 어댑트 적응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걸 배우냐면 기대하는 것을 배웁니다. 무엇을? 부드러운 흔들림을 high seas 높은 바다에 부드러운 흔들림을 갖다가 예상하고 적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의 뉴런 신경계가 원래는 딱딱한 땅을 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다가 흔들렸을 때 이걸 갖다 뭐해? 예측하지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흔들림이 예측이 되면서 뭐 한다? 이 멀미가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가겠습니다. 빈칸인데 봐봐.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좀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빈칸 문제를 풀 때 뭐를 하시냐면 연결사를 좀 보시고 연결사
연결사를 본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좀 보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연결사 있어 없어?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instead라는 게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를 찾아보시면 instead는 앞에서 한 말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접이야 역접이야를 따졌을 때 무조건 순접이 되겠습니다. 근데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것 뿐이야. 무슨 말이냐면 횡단보도 건널 때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에 뭐 집중하면서 주위를 보면서 걸으세요. 이거거든. 그러면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말과 집중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야? 같은 말이죠. 그런데 instead는 앞에는 뭐를 쓰냐면 앞에는 부정어를 쓴 상태. 됐습니까?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에 잘 둘러보면서 걸으세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문, 그 다음 여기는 긍정문으로 이렇게 쓰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 결국에 instead 앞뒤로 하고자 하는 말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되십니까? 그럼 instead를 지나올 때 사실은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 이하로 없단 말이야. 아 여기 있구나. 버트가 있구나. 이렇게요. 여기서 흐름이 한번 꺾일 수가 있겠구나. 벗은 어디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밑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빈칸을 보시는데 일단 빈칸보다는 빈칸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빈칸의 위치를 본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중반이 있고 중후반이 있는데 봐봐요. 초중반에 있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지문을. 처음부터 읽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중후반에 있으면 빈칸을 먼저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초중반에 이런 데 있으면 어차피 한 문장 읽으면 빈칸이거든. 그러니까 빈칸을 먼저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중후반에 있으면 처음 읽는 순간부터 빈칸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빈칸을 먼저 소위 말해서 타겟팅을 하는 게 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빈칸을 읽는다는 게 이게 타겟팅인데 쉽게 말해서 빈칸에 뭐를 넣지를 정하고 가시는 게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처음 읽을 때 요거를 생각하면서 가시는데 어차피 초반부에 있으면 다시 바로 읽을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빈칸만 두 번 읽는 느낌일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다 그러면 타겟팅을 해서 뭐를 넣지? 뭐를 생각하지? 라고 머릿속에서 그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가시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근거가 타겟팅을 했으니까 머너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머너치에 대한 뭐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지문 속에 있어야 돼요. 되십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이 읽어보니까 그런 거 같아가 아니라 여기 있는 말 글의 전반적인 주제가 이러하니까 이래야 돼 라는 그 지문 속에서 내가 직접 본 걸 갖다가 쓴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보기를 보기 전에 먼저 빈칸을 본인께서 완성해 보는 겁니다. 빈칸을 완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기준을 잡는 것인데 이건 나의 뇌피셜이 아니라 머리를 통해서 지문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다. 이게 빈칸의 본질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95%의 문제는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봐봐. 연결사 체크, 흐름 계속 일정 여기서 한번 전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후반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빈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타겟팅이 됐을 거니까 그 타겟팅을 타겟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지문 속에 찾아보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빈칸을 완성해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보기를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가볼까요? 보니까 it야.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것은 주로 빈칸이다. 이 뜻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넣는 것이구나. 한 줄만 더 앞에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motion sickness야. 이 멀미거든요. 멀미는 하나의 예시고요. 그 멀미라는 게 주로 이러하다. 그럼 여기서 타겟팅을 하면 멀미에 대한 속성을 쓰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잡고 가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결사도 본 것이고요. 빈칸 위치 확인해서 타겟팅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찾는 거야? 멀미의 특성을 찾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There's surprising wisdom.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요. 보니까
활동입니다. 우리의 도파민 뉴런의 활동이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experience,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단지 반영하는 것이 아니야. hardwired, 내재되어 있는 동물의 본성을 단지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도파민 뉴런의 활동에 따르면 경험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본능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해 볼게요. it, 그것은 뭐가 있어? 경험이겠죠. 경험은 뿌리 박혀 있습니다. 뭐에? 예측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매우 플렉서블한, 유연한 뇌세포의 예측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뭐와 같은? 이 도파민 뉴런과 같은 그 브레인셀의 예측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런들이 지속적으로 조정해요. 그들의 연결관계를 뭐 하기 위해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야. 머릿속에 남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정리해볼까? 머릿속에 남는 말은 무슨 말일까? 경험이라는 게 뭐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뭐가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아니라 이게 뇌세포의 예측, 이 예측을 통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encounter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뇌세포는 바쁘대요. 변화시키느라 그것들 스스로를요. 그러니까 이 뭐 새로운 것이나 아니면 실수를 하면 이거에 맞게 뭐 합니까? 이게 체인징 안 돼요. 체인징 시킨다는 거죠. 되십니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모션 시크니스라는 예시가 나오는데 얘가 하나의 예시래요. 이 멀미라는 것은 빈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아니 잠깐만,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예측을 기반으로 한대. 알겠어. 새로운 것이나 실수를 하면 뇌세포가 뭔가 이렇게 체인징 하려고 한대. 그거랑 지금 얘랑 뭔 상관이야 지금.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다. 그러면 글 뒤에서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re is conflict. 잠깐만요. 요 땡땡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땡땡은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말하는 것이니까, 콜론이니까 부연 설명이니까 뒤에서 힌트를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보자고요. conflict, 뭐 갈등, 충돌이 있습니다. 뭐 사이에? type of motion being experienced. 아, 경험 나오는구나. 경험하고 있는 그 모션의 유형. 이를테면 친숙하지 않은 보트의 피치 요동인데 이것과 type of motion, 움직임의 종류인데 expected, 기대되어지는 움직임의 모션 사이에, 잠깐만요. between A and B니까 내가 지금 배를 타가지고 경험되고 있는 모션의 유형, 그게 뭡니까? 바다에서 출렁출렁 하는 거과 그 다음에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땅이라는 기대되어지는 모션이 있을 거 아니야.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걷습니까? 땅을 걸으니까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땅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것 사이에 뭐가 있다?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바디가 반응해요. 뭐를 가지고? 뉴스야, 메스꺼움과 보미팅, 구토를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잠깐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글의 소재는 몇 개이겠어? 한 개이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말이 지금 여기로 갔을 때 무슨 말인지 싶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다 관계가 있구나.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 예측을 기반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오거나 이 실수를 하면 이거에 맞게 또 변화하려고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멀미가 생기는 이유를 보니까 봐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배에서 출렁출렁 거리는 그 모션 타입과 내가 원래 예상하는 그 딱딱한 지면, 딱딱한 것을 걷는 안정감 있는 곳에 대한 뭐가? 불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충돌이기 때문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멀미라는 것은 왜 생겨요? 멀미라는 것은? 그렇죠. 너와 경험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니까? 예상하는 것, 예측하는 바가 다르니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출렁출렁인 것이고 예측하는 것은 딱딱한 안정된 땅 아니겠습니까? 그것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불일치가 있으니까 멀미한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 말이 뒤에 예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멀미가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좀 더 읽어볼까? 하지만 머지않아서 멀미를 막 해요. 머지않아서 도파민 뉴런이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움직임의 모션을. 삐뽀삐뽀 비상사태. 지금은 원래 알던 그게 아니야. 갑자기 배를 타니까 출렁출렁거리는 그렇게 바뀐 거야. 그럼 뉴런이 머릿속에서 그것을 인식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seasickness, 멀미라는 것이 종종 일시적이라고요. 계속되지 않는다고요. 왜? 뉴런이 그 상태에 맞게 변화하려고 하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 흔들림이 별로 이게 매스껍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준을 설정해서 빈칸을 완성하니까 경험과 예측이 다른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 뒤에 뉴런이 계속해서 뭐 함으로써 변화시킴으로써 이거에 적응하게 만들어서 배멀미는 일시적이구나. 여기까지 인식하시면 끝입니다. 되십니까? 자, 볼게요. 경험과 예측이 일치하지 않는다를 보시면 돼요. 1번. 우리의 의식적인 저항인데 상황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저항, 아니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맞춰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고요. 이 표시인데 건강하지 않은 nervous system, 신경계에 대한 표시 절대 아니고요. reflection, 반영하는 것인데 발달되지 않은 지능의 부분, 지능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야. 도파민의 예측 오류죠. 그렇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와 내가 예측하는 게 다르니까 출렁출렁 거리는 것과 딱딱한 땅이라는 게 다르니까 멀미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 과도하게 민감한 브레인 셀스 아닌 거 아시겠죠? 답은 4번 찍으시면 끝. 지문을 읽을 때 연결사를 보시면 뭐 할 수 있다? 글의 전반적인 그 구성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빈칸 위치에 따라서 먼저 읽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읽을 것인지를 정하시면 된다. 빈칸을 읽는 순간 이것을 타겟팅 하시면 되고 뭐를 넣지에 대한 그 뭐에 해당하는 것을 지문 내에서 근거를 잡으시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다. 보기를 보기 전에 한 번만 그 기준을 가지고 빈칸을 완성한 상태에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보기를 보시면 소거되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36번 가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볼게. That is not to say that인데요. 이것도 암기합시다. 앞에 문장에 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that 뒤에 주어가 동사인 것은 아니다 이 뜻이야. 글의 흐름을 바꿔주는 말이니까 잘 인식하셔야 되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구문 인사이더 파트 2에 들어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카탈로그는 여러분들 카탈로그 아실 거예요. 동사로 쓰면 분류하다예요. 세 번째. 컴마 다음에 소댓이 있으면 이게 뭐뭐 하다고 그 다음에 컴마 그래서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마지막 부정문이야. 그러니까 부정문이라는 것은 낫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뭐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노월이 이렇게 해서 노월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뭐뭐도 아니다 이 뜻인데 잘 보시면 그러니까 노월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 내가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야. 왜냐면 문장 나오다가 컴마를 찍고 노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어떻게? 의문문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쓰고서 주어까지만 딱 쓰기는 됐습니까? 조동사를 쓰고요. 조동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 이하는 얼마든지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 됐습니까? 빼기하시고. 그러니까 앞에도 부정하고 뒤에도 역시나 부정하는 이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 문장 보겠습니다. 보니까 of course는 부사로 묶어주시고요. 물론 this is not to say that 그렇다라고 해서까지로 딱 퉁쳐. 됐습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루틴이 일상적으로 카탈로그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가능한 상황들, 사건들, 해프닝이니까 사건들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야.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 하기 전에 entering such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전부 다 분류하는 것은 아니야. 그 다음 컴마 쓰시니까 그래서 봐봐. 아직 요 대절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이야. 그러니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가능한 해프닝을 다 분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아니야. 뭐에 대해서 for anything and everything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보셔야겠죠. 다시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우리 맘속에서 분리해 뭐 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아니야. 모든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우리는 do not 동그라미 치시고 not을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는 사실상 상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상하지 않아요. 어떤 모든 것이냐면 will take place, 발생하게 될 모든 것을 상상하지 않고요. nor 또한 뭐도 아니냐면 그러니까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됐습니까? 또한 우리는 attempt to do 하면은 뭐 하려고 시도하다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do so의 so는 그렇게야. 그래서 do so라고 하면 그렇게 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상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또한 뭐도 아니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까다로운 문장인데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거야. 됐습니까? 다시 한번. This is not to say that 그렇다라고 해서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분류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야? 모든 것을 상상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상상하도록 시도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36번. 봐봐. 순서 배열인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 배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컨셉의 문제인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말, 같은 소재끼리를 연결하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얘를 인식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해석상으로 더 부드러운 걸로 가야지가 아니라 같은 말인지 같은 카테고리 같은 소재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됐습니까?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제가 시켜드릴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명시적 단서인데요. 명시적 단서. 아니 근데 진짜로 생각해보면 이 해설 강의를 잘 들으시면 실력이 엄청나게 늘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독해 강의나 내가 특강에서 하는 정도의 급의 수업을 매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이거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 매주 본인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금 귀찮은 날도 있겠지만 매주 하시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다. 진짜 이것은 매주 이 정도 퀄리티로 수업을 정리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배웠던 것을 정립하고 계속해서 쌓아가면은 와 진짜 이거 못하는 게 뭐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험 기간이라는 것이 천년만년이 아니라 딱 1년 아니야. 1년도 안 남았지 사실은 지금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시는 겁니다. 이 눈에서 막 진짜 막 이글이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다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막 대충 해. 그럼 티가 나거든. 여러분들 공부를 대충 하시면 그게 티가 나요. 그러면 이게 남들한테 타인한테는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속일 수는 없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진심을 다해가지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가 육지인지 몰라. 어디가 이제 그 지점인지 몰라.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이거는 끝이 있는 거니까 그 끝을 향해서 내가 진짜 끝나고 나서 후회가 안 남는다는 생각이 들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성공적인 수험 생활인 거 알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명시적 단서야. 이것은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를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A단락에 대의가 있어요. 근데 제시문에 대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명사가 없어. 받을 수가 없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문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 얘가 조금 더 쉽겠죠. 근데 포인트는 얘를 기반으로 해서 같은 말과 같은 소재를 붙인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얘만 믿고 있다가는 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냥 기본적인 컨셉은 같은 말과 소재를 연결시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가보자고요. 얘 있으면 땡큐고. 알겠죠? 가볼게요. 첫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의 지식이야. 어디까지냐면 잠깐만요. 주어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허락해준대.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게끔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거야. 쟤는 뭐 총을 들고 있으니까 군인이나 경찰이겠다 이런 거겠죠.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서 예측하게 만들어준대. 그럼 쟤는 총을 차고 있으니까 뭔가 도둑을 잡겠군. 쟤는 뭐 청진기를 끼고 있으니까 의사 진료를 하겠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들어가요. Doctor's examining room. 진료실에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알면서 누가 환자이고 누가 닥터이고 누가 널스인지를 알면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A번 가볼게요. This is not to say that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가능한 상황을 우리 마음속에서 분류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이러한 게 여러분들 명시적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가는 게 이런 게 먼저 보인단 말이야. 소재보다는. 왜? 직관적으로 쉬운 걸 우리가 찾고 싶으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상황 아니야? Doctor's examining room에 들어갔을 때 의사구나, 간호사구나, 환자구나.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황 들이니까 상황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애매하죠.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도움이 돼야 하는데 잘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분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예측을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역접의 느낌이 나오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A를 지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쌤 A는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연습이니까. 알겠죠? B 가보세요. 하지만 이것도 뭡니까? 명시적 단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do entertain 잠깐만 여러분들 잘 나오는 편인데 entertain이 뭔가를 즐겁게 하다예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have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몇 개의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발생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요. 무엇이 발생할지. 잠깐만 여러분들 봐봐. 여기는 but 이하로 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발생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제시문은.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것이 예측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같은 말입니까? 반대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but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B로 올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만약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조금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이 지문을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갖다가 예측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적어도 무엇이 발생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요. 같은 말이거든. 근데 but로 이어져 있으니까 안 되죠. 반대말이니까. C. 우리는 알고 있어요. medical talk, 의학적인 얘기와 의학적인 활동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때요? 정확하게 맞죠. 왜냐면 지금 예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의사 진료실에 가가지고 역할을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medical talk나 medical activity가 발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얘보다 뭐 한 말이야? 더 똑같은 소재와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얘가 비록 세모였을지라도 얘를 뭐로 볼 수 있는 거야? 동그라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시는 거 알겠습니까? 같은 말과 같은 소리를 최대한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알겠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that인데 우리가 질문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앉으라고 혹은 이제 숨을 깊이 쉬어보라고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우리한테 뭘 물어볼지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떤 방식이 무엇일지를 갖다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시문도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누가 뭐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but를 쓴 다음에 뭐 하는 거야? but를 쓴 다음에 예측이 가능하다죠. 그럼 봐봐. 사실은 제시문과 C가 같은 맥락이야. 그럼 제시문에서는 B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C에서도 B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같은 말인데 but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A를 갈 수밖에 없겠다. 되십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예측을 하긴 하지만 모든 가능한 상황을 그러한 상황들 뭐가 되겠습니까? 진료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이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다 분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어요. 발생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버트가 나오고 그래도 최소한 무엇이 발생할 건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발생할지를 상상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뭐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관점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발생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소재를 같은 말끼리 연결시키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고 그 와중에 뭐가 있으면 그 와중에 지시어 연결사 대명사가 있으면 이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다. 지금은 이 but라는 연결사 하나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만 생각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됐습니까? 좋아요. 넘어가! 장문 독해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었고요. 정리 빠르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equentially 하면은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이죠. 순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소아데시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나돈니인데 얘가 나오면 뒤에, 그러니까 얘가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 뒤에 어순이 조동사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의문문, 어순, 도치가 발생을 한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해석하실 때 주어가 뭐뭐할 뿐만 아니라 인데 얘가 도치 컨셉을 갖는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할 게 은근 많네 오늘. 보니까 문장 나와라.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가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infinite 하면 무한한이 되겠죠. 무한한 resource는 뭐 자원 정도가 되겠고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뇌가 될 것이고 handles 다룹니다. 이를 순차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한다는 거죠. 하지만 it is able to switch. 뇌라는 것이 뭐 할 수 있냐면 스위치가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에서부터? 어떤 태스크에서부터 태스크로 바뀔 수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소대꿈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서 that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멀티태스킹 동시에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게 빠를 뿐이야. 이동시키는 게.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껴서 우리가 이것을 동시에 하는구나라고 착각한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not only 뭐일 뿐만 아니라 동사를 먼저 쓴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뇌가 incapable이니까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겠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할 때 우리가 멀티태스크를 하려고 할 때 각각의 목표는 A와 B의 목표가 컴피트 경쟁합니다. 뭐를 위해서? brain의 available 뇌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A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B의 입장에서는 B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쟁한다가 되겠죠. 즉 멀티태스크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본문 가겠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가 주제, 제목 하나랑 요거 하나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목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나올 때 뭐를 생각하시냐면 그러니까 반대말이 아닐까? 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야? 타락시키는 거야, 상승시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밑줄 어휘와 반대말이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문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을 푸는 컨셉과 똑같아요. 근데 기준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빈칸 완성이야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지만 얘는 있는 거에서 얘야 반대말이야만 문장과 지문을 보면서 찾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turn down, 뭔가 이렇게 turn down 하는데 car radio, 차의 라디오를 turn down 줄입니다. 뭐 할 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차 라디오를 줄여버립니다. It seems like strange thing to do.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not strange at all.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길을 헤맬 때 집중하기 위해서 차의 라디오를 끈대요. 됐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당신의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게 맞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를 지문 속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은 have to know 아셔야 되는데요. 한 가지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것이냐면 어떻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 글의 소재는 뭐겠어? 인간의 뇌의 작동 원리가 되겠죠. 우리의 뇌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주의를 다시 이렇게 스위치 시키는 능력이야. back and forth구나. 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뭐 사이에서? 일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은 뭐랑 같이 오냐면 대가와 함께 옵니다. 대가를 치른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뇌라는 것이 일이 여러 가지 있으면 스위치한다는 거야. 여러 가지로. 집중을. 알겠지? 뇌가 그것의 집중력을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바꿀 때 그것은 빠르지만 instantaneous,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fraction이 되게 일부분이니까 1초의 일부분, 매우 짧은 시간인데 집중을 스위칭 시키는 데 쓰여지는 매우 짧은 시간이 degrade,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퍼포먼스를요. 뭐를 포함해서? minor delay, 약간의 지연을 포함해서 reaction time에 대한 여러분들 반응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요. 반응 시간에 딜레이가 생기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에 디그레이드가 생기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지문에 있는 단서를 보고서 넣는 거라고 알겠어. 뇌피션이 아니라. 그리고 너가 길을 잃어요. 똑같은 예시죠. 그러면 그것은 의미합니다. 차이인데 보는 것과 길거리 사인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네가 찾을 필요가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인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의미합니다. 뭐 그렇군요. 해석할게요. 지문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대입시키면 끝. 계속 보니까 인간의 뇌라는 것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그 뇌라는 게 어떤 일에서 어떤 일로 너무나도 빠르게 이동을 하니까 그것이 멀티태스크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빠르니까 이 전환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가 맞겠죠. 문맥상 뇌가 멀티태스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려고 할 때 각각의 목표가 뇌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두고 다툰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다투는 거야. 골이 이용 가능한 자원을 다퉈요. 따라서 이것은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알아차린다. 잠깐만요, 더 읽어볼까? 우리가 뭐 할 때, 세 번째 일을 도입할 때 뇌는 버려요. 그것을.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가장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립니다. 즉 우리는 tune out, 배제시키는데 뇌가 더 적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정하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turning the radio down,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요. 끄는 것은 이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덜 중요한 거를 버리는 거니까 얘가 괜찮죠. 앞에서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멀티태스크가 안 되는 거니까, 됐죠? 멀티태스크가 안 되는 거니까 이용한 가능한 자원을 위해서 그 일들이 싸운다는 거야. 그럼 중요한 자원을 이게 인식하는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자원을 놓칠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끝.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를 갖다가 푼다는 생각, 즉 주제가 뭔지를 푼다는 생각을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보기를 맞닥뜨렸을 때 뭐 하시면 된다? 그 보기에 대한 근거를 지문 내에 찾으시면 된다. 그런데 A, B, C, E까지는 전부 다 앞에 근거들이 있는데 D만 없는 상태이고 문맥상 보더라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가 맞으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의 정답을 좀 볼게요. 어떻게 하면 멀티태스크를 잘 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 인간의 뇌의 유연성. 맞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유연성입니까,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slow down brain function. 뭔 소리야?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라디오가 소재가 아니고요.
브레인의 규칙인데 이것은 멀티태스크를 할 수 없다. 정확히 5번 찍으시면 되겠고 다시 2번은 4번 찍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3회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빠지지 않고 매주 꾸준하게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 잘 들으시고요. 강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는 매번 하니까 꼭 강의 들으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빠지시더라도 시험지는 들고 가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